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핑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핫추핑, 무슨 핑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은 토익 점수가 가장 큰 도파민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토익핑들 힘을 한번 내서 이제 진도를 또 빼볼 건데, 오늘은 10월달 토익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장종호 쌤이 문제 풀어주나 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풀었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지 제가 풀이를 해주는 걸로 받아들이고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푸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토익 누르고 토익 게시판 누르고 토익 자료실까지 들어가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이를 할 문제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신 김에, 여러분들 거기 간 김에 저 자료 말고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자료도 거기 많거든요. 다 무료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도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토익핑이 될 수 있습니다. 토익핑들 화이팅! 자, 그럼 다 다운받아 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오늘 강의 풀이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실제 시험장 가도 10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낮거든요, 사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기를 살짝 봤을 때 이게 문법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품사와 이 대명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 중에서 인칭 대명사, 특히 격을 맞춰가지고 잘 써줘야 되는데, 주어 자리 들어오면 주격이고요, 목적어 자리 들어오면 목적격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는 소유격이고, 명사와 소유격을 합체를 시키면 소유 대명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제기 대명사는 보통 무슨 셀프로 끝나는 것들인데, 자, 일단 보기를 살짝 봤을 때 인칭 대명사들이 들어와 있고, for가 지금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charity work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아이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유격이겠지요. 자, 그럼 우리는 소유격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헐은 목적격 아닌가요? 아주 좋아하세요. 아주 좋은 포인트였어요. 헐은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기 때문에 이중품사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소유격으로 쓰였으니까 정답은 B,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자선 활동으로 요 상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award 상을 요 활동 때문에 받았다. 그녀가 한 이 자선 활동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소유격이랑 명사를 합체를 시키면 hers라는 소유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토익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소유격과 명사를 합체를 시키면 소유 대명사가 된다까지 체크 해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어요? 자, 그럼 계속 갈게요. 102번 문제입니다. 102번 문제는 역시나 보기를 보았더니 문법 문제죠. 맞죠? 보기가 전부 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품사가 다르니까 동사부터 찾아주셔야 되는데, 동사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will be closed가 동사고 앞쪽은 다 주어겠지요.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to부터 building까지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명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얘들을 봤을 때는 얘는 수식어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주어가 아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입이 너무 아프고 숨이 너무 차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 글자만 한번 따보는 겁니다. 바로 절대 명동두부라고 외우면 돼요. 요즘에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명동이 가득 찼어요. 절대 까먹지 말고 절대 명동 가면 두부를 드세요. 실제 외국인 보면 그렇게 추천해주면 돼요. 절대 명동 두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어 자리 들어가는 게 절대 명동 두부예요. 자, 그러면 잘 봤을 때
보기 중에서 지금 빈칸 앞에 관사 더가 와 있고 메인이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눈치챘어요? 절대 명동 중에서 절대 명동 두부 중에서 관사랑 올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명사입니다. Yes. 그럼 보기 중에 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A는 동명사니까 탈락이에요. 동명사는 관사와 올 수 없어요. B는요. enter. 이건 동사잖아요. C는요. entrance. 명사. 합격. D는요. 과거 동사니까 탈락이죠. 정답은 당연히 C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 주어. 이해했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 그중에 관사 뒤에 오는 것은 명사. 끝! 빠르게. 계속 갑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오호라. 이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여러분들 어휘 문제는 문맥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데코레이터. 맞습니다. 실내 장식가가 gave 줬습니다. 뭐를요? 아주 유용한 제안들을 좀 해줬네요. 무엇에 관한 제안인지 봤더니 더가 또 나왔어요. 방금 전 문제에서도 배웠죠? 명사 자리고요. 다 명사네요. 보니까 of the lobby furniture 좋습니다. 로비 가구 무엇에 대한 조언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준다? 로비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이 가구는 여기 두고 저 소파는 여기 두고 맞습니다. 바로 어떤 배치에 대한 조언을 해줬겠죠. 자, 그럼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뭐냐? A. 능력에 대한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B는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C는요. 목표에 대한 조언은 아닌 것 같고요. 정답은 arrangement. 배치입니다. 소파 여기 두고, 가구 여기 두고, 카메라 여기 두고, 칠판 여기 두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 여러분들 어휘 문제고 해석 바로 한번 해볼게요. To celebrate its anniversary. 이것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의 기념일을 좀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래요? gift card. 상품권이죠. 맞죠? The first 100 shoppers. 여러분들. first라는 이런 서수가 붙고 뒤에 숫자가 나오면 선착순. 이런 느낌으로. 맞죠? 자, 선착순 100명에게 상품권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제공한다. 상품권을 줘야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상품권을 참조한다는 이상하고요. 상품권을 조정한다도 좀 이상하고요. 제공한다가 나와야 되겠지요. D는요. 상품권을 묘사한다도 이상하니까 정답은 C. 줘야죠. 상품권을. 그래야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계속합니다. 105번 문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접전부 문제인데 이런 접전부 문제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예요. 요렇게. 요거 이제 시험장 가면 보통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속사는 보다시피 주어 동사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전치사는 명사랑 이렇게 보통 나오고 접속 부사는 보통 콤마 찍고 주어 동사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뒤에 마우스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명사죠.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전치사를 골라주면 되는데 다 쓸만하네요. 전치사로. 맞죠? 이때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the standard laptops.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랩탑을 의미하고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랩탑들은 typically sold. 일반적으로 판매됩니다. 마우스를 넘어서 판매될까요?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이걸 넘어서 판매될까요? 아닙니다. 넘어서는 건 이상하죠. 마우스 없이 판매된다. 맞습니다. 요즘에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판매하는 이런 랩탑들은 대부분 마우스 없이 이렇게 또 노트북들 막 판매하잖아요. 자, 데스크탑도 그렇고. 자, 그래서 마우스 없이 판매한다가 정답이고 빌로우는 마우스 아래는 이상하잖아요. 어몽은 보통 셋 이상인데 지금 뒤에 보니까 한 개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정답은 B. 없이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 갑니다. 아직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쭉 보니까 문장 전체에서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먼저. 근데 동사가 안 보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delivered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겠죠.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동사를 고를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수태시입니다. 적으세요. 수태시.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시제.
요거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자, 일단 수를 볼게요. 미스 첸이라는 사람은 단수계지요. 뒤를 보니까 목적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명사가 목적어로 나왔네요. 능동이에요. 단수에다가 능동이고 시제 보니까 over the 3 years now. 3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3년 전부터 혹은 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라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맞습니다.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현재 완료 B밖에 없죠. 이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이긴 한데 현재 완료는 보통 언제 쓰냐면 현재 완료 진행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통 지속되어지고 있는 일일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 이때 쓰는 게 보통 현재 완료거든요. 그 중에서 진행이 또 나왔네요. 맞죠? 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거죠.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수태시를 따져주세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오호, 요것도 이제 접점부 문제네요. 이런 접점부 문제, 빈칸 뒤를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관사 나오고 명사 쪼로록 나왔죠? 그렇다면 전치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팀은 was asked to 요청받았습니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라고요. 뭐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빈칸 뒤에 the annual board meeting이라는 명사가 딱 있고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여기 하는 도중에 이거 하는 도중에 미팅 도중에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요거 하는 도중에 발표를 하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하는 도중에라고 쓰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upon은 위에 since는 뭐뭐로부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럼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A하고 D가 헷갈리겠죠. 하지만 D,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어 동사랑 같이 나와야 되죠. 지금 여기서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정답을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내주시고요. 계속 볼게요. 10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역시나 동사를 찾으려고 해볼게요. 동사가 안 보이죠? 그럼 이 빈칸이 동사라는 거고요. 수태시를 따져볼게요. 수태시. 자, 갑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투어예요? 맨체스터예요? 투어죠. 여기 전명구니까 다 지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투어가 지금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수 주어 잡았다. 자, 그럼 수태시를 따져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by. 여러분 이게 지금 전명구죠? 이거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수동태랑 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 형태인 BPP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제는 이제 매달이라는 표현이니까 반복, 습관, 사실, 공지, 약속,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수동태 현재 시제 단수, D, 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동태를 골라내는 센스는 이게 BPP 다음에 수식어구가 보통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괜찮죠? 자, 계속 속도감 있게 갑니다, 여러분들. 109번 문제입니다. 자, 109번 문제는 접점부 문제겠죠? 자, 딱 보니까 보기가 전부 다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빈칸 D를 보았을 때 donations from several local companies.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눈치챘어요?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명사가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보기 중에서 접속사를 다 탈락을 시켜야 돼. A, 탈락. C도 부사니까 탈락이에요. 이 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콤마를 찍고 보통 주어 동사와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건 탈락입니다. 그러면 B 아니면 D. 이제 얘들 둘이 이제 용어 상박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일단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자, 여기 이 회사에서 혹은 이 단체에서 어떤 자선 식사회를 자선 만찬을 만들었네요. 여기 raise 조심하세요. raise는 타동사고 이 친구랑 비슷한 단어가 rise 있거든요. 요건 자동사입니다. 얘는 목적어를 먹을 수 있어요. raise라서. 하지만 타동사는 목적어를 먹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먹습니다.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맞습니다. 이 병원의 어떤 보수공사를 위해서. 뒤를 보니까 donation, 기부금으로부터. 그럼 기부금에 감사하면서라고 해야죠. 기부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지금 돈을 모았다라고 했으니까 기부 덕분에 돈을 모았다. 정답은 thanks to, 덕분에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야 되겠죠. 이것은 깔끔하게 해석까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10번은 역시나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짜라랑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자동차 회사 같아요. has developed.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요거 발전시켰다라는 거겠죠. 개발했다. 뭐 어가 관사고 누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자리. 무언가 만들었어요. to make its vehicle. 이것에 맞습니다. 뭡니까? 이것에 어떤 탈 것들,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more fuel efficient가 어떤 거예요? 연비 효율이 더 좋게. 이들의 자동차의 연비 효율이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위치를 좋게 했다. 자동차를 어떻게 좋게 했을까? B는요. 전문가를 만들었다. 전문가가 매번 이제 내가 차 탈 때마다 내 옆에 타가지고 연비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야 돼요. 말도 안 돼요. C는요. 기술. D는요. 협력. 협력을 발견했다. 근데 보기 중에 더 쓸만한 것은 기술을 개발했다가 정답이겠죠. 이 연비 효율이 참 좋게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계속 갑니다요. 111번 역시나 또 어휘 문제 문맥으로 갑니다. 이 세미나는 여기 on의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on이라는 전치사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on은 뭐뭐 위에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뭐뭇에 대해서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씁니다. 무엇에 관한 거야 라는 표현. 여기서 보면 효과적인 세일즈 테크닉에 관한 세미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will 어떻게 할 거래요? 30분 뒤에. 왜요? 뒤를 보니까 예정보다 30분 정도 뒤로 가요. 뭐 때문에? 지금 스케줄링 에러. 맞습니다. 이게 일정을 좀 잘못 잡았나 봐요. 그러면 30분 뒤에 어떻게 될까? 계획된 것보다 30분이 더 뒤로 연기되었다는 건 30분 뒤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A를 볼까요? 가정한다. assume, 가정한다. 30분을 가정한다. 이상한데요. B는요. 지명한다. 30분을 designate, 지명한다. 이상하고요. publicize, 30분을 공개합니다. 아니죠. 30분 뒤에 시작된다. commence. 여러분 이 단어 토익에 자주 나오는 자동사고요. 여러분들 시작된다라는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시작된다. 112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문맥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ion, 여러분들 이게 공사죠, 맞죠? 여기 이 플라자, 이 건물의 공사가 will be 어떻게 돼요? by next August. 맞습니다. 내년 8월까지. 그리고 그 시설은 열 거예요. 9월 15일에 개장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9월 15일 전까지는 좀 닫혀 있다라는 거죠. 맞죠?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사를 그 전에 끝을 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A를 볼게요. 공사를 완료한다. 좋습니다. 공사를 지정한다. 아닙니다. D는요. 공사를 확장한다. 이상하고요. 공사를 인수한다. 이상합니다. 정답은 completed. 공사가 완성되어진다. 완공이라고 많이 부르죠. 8월까지 완공돼야지 9월에 오픈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야지 뭐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보니까 플라자기 때문에 안에 여러 메이커들도 막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도 어휘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분석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뭐지? SB Limited의 stock price. 주식 가격이요. 증가할 겁니다. 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자타동사 둘 다 되는 increase라는 단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선 자동사죠. 그러나 나중에 수정했어요. 그들의 예측을요. 그럼 나중에 수정했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바꿨다라는 거니까 처음에는 믿었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A는요. 무작위로 믿었다. 여러분 그럼 다 잘립니다. 이 사람들. B는요. 원래는 믿었다. 그렇죠. C는요. 상당히 믿었다. D는요. 특히 믿었다. 모든 단어들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리적으로 적합한 단어를 고르는 게 토익 시험이거든요. 정답은 B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라는 표현이니까
원래는 믿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바꿨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 거죠. 계속 갑니다. 114번입니다. 또 어휘 문제네. 오늘 어휘 문제가 좀 많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주어가 등장을 했고요. is가 비동사예요. 자, 비동사가 지금 나왔네요. 어떤 상태네요. 드물게 어떻게 돼? 요즘에. 자, 계속 갑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인기가 많은 시설이 열었으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여러분들, 건너편에 인기 있는 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기 해커스가 강남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보고 있습니까, 담당자님? 좋습니다. 해커스가 있으면 해커스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길 건너편에 아주 인기 있는 시설이 생겼으니까 이쪽에는 안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보기 중에 쓸만한 것은 A는요. 지급해야 할 공원이다. 말이 안 되고요. B는요. 자원이 풍부한 공원이다. 말이 안 되고요. 붐빈다. 쌤 붐빈다 아니에요. 맞는데 rarely가 붙으면 안 붐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답은 C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rarely라는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드물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arely가 나오고 crowded가 나오면 거의 안 붐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rarely라는 부정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계속합니다. 115번입니다. 여러분들 115번은요. 역시나 어머나 자, 제가 경우의 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접속사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when. 누가 뭐래도 when은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빈칸에 지금 주어 동사를 한 번에 쓸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갑자기 토익 시간, 수업 시간, 토익 이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서 손 들어가지고 여기 주어 동사 쓸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어를 쓸까 동사를 쓸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우의 수가 한 개 더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아닌 분사 구문을 쓰면 됩니다. 선생님, 분사 구문이 뭔가요? 네, 분사 구문은 접속사와 단 둘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원래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사, 형용사, 분사구 얘들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선 탈락이고요. 접속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분사 구문밖에 없습니다. 분사 구문 문제를 풀 때는 능동형일 때는 현재 분사, 수동형일 때는 과거 분사인데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이냐? 바로 주절의 주어예요. 주어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passenger. 자, 그럼 여러분 passenger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맞습니다. 승객들이죠. 그러면 승객들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뚫고 지나감을 당하나요? 안 그러면 그들이 뚫고 가나요? 뚫고 가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passing through가 정답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현재 분사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en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분사 구문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상적이었지만 없다면 분사 구문을 고르는 것도 센스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요. 화이팅입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5였고 지금부터 조금 호흡을 길게 파트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숨 한번 돌리시고 목도 좀 푸시고 갈증도 좀 해소하시고 준비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6 갑니다. 따라오세요. 점수 잡는 해커스.